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미분한 값을 적분을 통해서 이 신호를 만들었고 이거 갖다가 푸리에 변했을 때 이 항이 나와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각파에 관련된 식을 갖다 적용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싱크함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A타워에 관련된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됐던 부분이 플러스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소점 부분이 0이 되는 부분이 타워분의 1이다 라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워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타워. 그럼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었습니까? 자, 펄스 폭에 관련된 부분에 삼각파 ET항이 존재하게 되고, 자, ET엔 삼각파 신호가 있다. 폭이 ET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T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값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 XF가 0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T분의 1인 부분이 바로 0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갖다가 적용해서 T에 관련된 값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면 바로 0이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개념을 안다면 문제를 보지 않고 F는 T분의 1이구나.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개념을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은 파를 구형파 두 개를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삼각파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삼각파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갖다 푸리에 변환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구형파를 갖다가 시프트 시킨 형태로서 표현했고 그걸 통해서 적분 공식을 통해 가지고 푸리에 변환했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삼각파에 대한 스펙트럼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푸리에 변환 예를 갖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푸리에 변환 성질에서 실함수일 때는 우리가 푸리에 변환하게 되면 실우함수하고 허기함수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함수를 했을 때는 실우함수, 보통 실함수는 실수함수는 우함수가 되고요. 허수함수는 바로 기함수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변환 급수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신을 갖다가 표현했을 때 A0에다가 서메이션 해놓고 이 부분이 AN의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BN의 사인 함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실함수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은 허함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허함수 부분은 바로 이제 기함수 부분을 갖다 표현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같이 실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실우함수, 허기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실우함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실우함수일 경우는 실우함수가 나오고요. 실기함수일 때는 허기함수가 나와요. 허기함수. 그래서 기함수일 때는 허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허함수일 때는 실기함수하고 허우함수가 나옵니다.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실우함수일 때는 반대가 된다. 허우함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허우함수는 그대로 허우함수만 나오게 된다. 실우함수는 실우함수요. 허우함수는 허우함수요. 허기함수는 반대죠. 실기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함수일 때만 우함수일 때만 변화가 없고요. 기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실기함수는 허기함수, 허기함수는 실기함수 이와 같이 서로 바뀌게 되는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천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시간천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설명했던 것들은 시프트 부분을 갖다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에 관련된 T0만큼 했다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값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주파수 천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부분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비교해 가지고 푸리에 변환 성질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오고요. 주파수 함수에서 마이너스는 바로 플러스 함수로 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지연은 주파수에서 위상 변화,
주파수 시프트는 시간에서의 위상변화. 이와 같이 해서 두 개의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은 바로 이 그대로 마이너스 값으로 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 플러스 값은 바로 그냥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 나타나는지 그 특성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싱크 함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구형파를 갖다 시프트 시켰을 때 똑같은 그 경우로서 우리가 그 특성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구형파의 특성도 또 이와 같이 했었죠. 자, 구형파의 특성 이와 같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 부분이 2분의 타우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타우가 앞에서 했었어요. 이제 a가 되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다. 하나 이렇게 있었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타워가 되겠죠? 자, 시프트 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타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S의 T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타워만큼 시프트 됐다. 2분의 타워만큼 시프트 됐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S의 T 플러스 2분의 타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T0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자, 이 부분은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J의 2파이 FT0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플러스의 지수값을 갖다가 갖는다는 것은 바로 시간천의 성질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변조 정리 부분이죠. 자, 변조 정리 부분은, 자, 코사인을 갖다가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반성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신호에다가 코사인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임펄스 함수로서 표현하게 되고, 결국은 주파수를 갖다가 천일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 자, 조심할 건 여기 있는 플러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사인을 갖다가 이와 같이 이제 곱했을 때는 이 부분의 부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부분은 뒤에서 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변화는요, 이제 A, 시간 영역에서 A를 갖다가 곱했을 때, 자, 이거 갖다 A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장하느냐, 압축하느냐,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절대값 조심할 거 절대값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간 영역에서 A를 갖다가 곱하면 절대값 들어가게 되고요. A로 나눠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F를 갖다가 반대로 주파수 영역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파수인데 시간영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절대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 영역으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A를 갖다 곱했을 때는 시간영으로 바꿀 때는 A가 절대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시간 영역에서의 T에서 주파수형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같이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좀 많이 혼동되니까 척도변화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쌍대성이죠. 쌍대성이라는 얘기는 현재 어떤 소리냐면 이런 분이에요. 본래는 ST가 푸리에 변환하면 SF가 나왔는데, 자, 이 함수를 갖다 우리는 똑같은 함수를 시간에 대한 T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것이 이제 주파수 함수가 아니라 T 함수다라고 한다면, 자, 그걸 갖다가 푸리에 변하게 되면 마이너스 F 값으로 시간 영역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쌍대성의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유형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이 면적을 갖다 구하려면 푸리에 변환했을 때 그때 영역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구형파가 있을 때, 자, 2분의 타워, 마이너스 2분의 타워, 2분의 타워 하게 되면 싱크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A 타워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결국 이 면적은 주파수 영역에서 0일 때 이때의 진폭값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형에서 우리가 어떤 면적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결국 주파수형에서는 F 이퀄 0일 때의 그 값을 갖다가 나타난다. 이 성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파수형에서 0은 시간형에서 T 이퀄 0일 때의 값을 갖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성질 상당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성질들 좀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미분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제 n번 미분했으면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 J, 파이 F에 보통 이제 라플란스 변화 쓰면 S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미분 한수만큼 곱해주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j-오메가 항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했을 때는 여기는 플러스 값이 그대로 있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게 돼요.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미분을 갖다 n번 했을 때 플러스로 들어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주파수형을 했을 때는 플러스, 시간형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다. 적분 부분이죠. 앞에 설명드렸던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적분했을 때 j2의 2파이 부분의 1의 SF에다가 초기값, SF에 대한 초기값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델타 F 값이 적용돼서 이같이 적분을 항으로서 계산을 갖다 하게 된다. 앞에서 이제 삼각파 설명했을 때 바로 이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액 부분이죠. 공액, 컨저게이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컨저게이트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좀 가끔 좀 혼동하게 되고요. 상당히 많이 쓰는 공식이죠. 시간형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형에서의 곱이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에서의 곱이다. 서로 반대의 경우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형 특성.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 통신한 분들은 선형 중첩의 원리 뭐 다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선형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강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중요한 메인은 바로 시프트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삼각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푸리에 변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법을 갖다가 기억을 해 두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